자, 지금부터 5단원 생식과 유전 부분을 한번 천천히 중요한 부분만 살펴서 정리를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1단원인 생식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이었냐고 먼저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가장 정확한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생명 유지 하기 위한 세포의 물질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세포 분열의 필요성과 세포 분열이 개체의 성장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였습니다. 자, 가래떡을 반으로 자르면 표면적은 어떻게 변하는가? 같은 부피의 가래떡이더라도 두 개로 쪼개버리면 표면적이 훨씬 커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코끼리, 생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몸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작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 과정에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까?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세포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포 분열로 그 수를 늘려 표면적을 키운다.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성장할 때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떤 것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 이는 세포 분열을 뜻하는 말이에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처음에 말했듯이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점, 분열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이 많아진 숫자가 물질 교환을 유리하게 해준다는 점이죠.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에 관한 실험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무 조각을 가지고 염색을 시켰을 때 얼마나 많이 염색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우무 조각 두 개 중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큰 것은 작은 것 두 개가 훨씬 더 많이 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부피 및 표면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작은 조각이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율이었냐면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비가 훨씬 더 높았던 게 바로 작은 두 개의 조각이었다라는 점이죠. 큰 우무 조각을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로 자르게 되면 잘린 단면의 크기만큼 표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우무 조각이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은 큰 우무 조각을 잘라서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로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단면의 면적만큼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는 즉 작은 두 개의 조각이 표면적이 훨씬 더 넓다라는 점이죠. 표면적이 넓으면 물질 교환도 훨씬 빨라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무 조각을 세포라고 한다면 식용색소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때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라는 점이죠. 세포의 물질 교환은 세포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세포 표면을 통해 물질 교환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포의 크기에 따른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방금 전에 했던 우무조각 실험에 관한 결론이 되겠죠. 물질 교환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른 부피와 표면적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숫자를 늘린다. 선생님 이 말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처음에 그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가래떡이 하나가 있고 얘랑 그 가래떡의 똑같은 부피만큼이 두 개로 쪼개어졌을 때 이 친구가 훨씬 더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표면적이 늘어난다라는 점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나누어져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는 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 했죠. 두 번째,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염색체 개수가 유지가 된다. 이건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열 전인 세포와 분열 중인 세포의 차이점은 복제가 되었다. 염색체가 2배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죠. 자,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런 영화가 있었다. 고대 공룡의 필반 모기가 갇혀있던 후박 화석에서 공룡의 피를 추출하여 공룡을 만들어낸 영화. 물론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세포 안의 이것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유전 물질. 우리는 실제로 복제형 돌이나 다른 복제 동물의 탄생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기존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한 복제 동물을 만들었다는데 그 세포 하나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생물은 이 체세포의 수를 늘려 생장하거나 상처로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며 이때 유전 물질도 동일하게 복제가 된다. 세포에는 대부분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핵 속의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된다.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후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하고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때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는 각각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동물을 만들면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건 우리 분열 중인 세포에서 핵이 사라지고 핵이 잠시 사라지는 것뿐이어서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DNA다, 유전자다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 DNA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대요. 근데 유전자는 DNA에 담겨 있는 DNA가 더 크다라는 소리죠. 그럼 염색체와 유전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USB라는 정보 저장 매체가 염색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유전자라고 보는 거죠. 뭐 CD와 DVD가 있다면 각각 안에 들어있는 노래나 영상, 백과사전이 염색체라면 각 항목들이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염색체 수, 이 부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같은 종의 생물에서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의 수가 같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고 하죠. 꼭 알아두세요. 46개예요. 남자 44 XY, 여자 44 XX. 뒤에 달린 영어 두 개는 성을 나타내는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나와 있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우리는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라고 하고요.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역시 염색체 모양 그리고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각각의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자,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세포의 크기가 조금 커지고 DNA가 복제가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핵을 둘러싼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겠죠. 아까 처음에는 그냥 실타래처럼 풀려져 있었다가 실처럼 풀려져 있다가 갑자기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나타난 거죠. 자, 중기 때는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이 되고 세포의 정 끝에서 연결해주는 우리 방추사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자, 후기에서는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기 세포질 분열 단계에서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이걸 핵막이라고 하죠. 염색체가 풀어지며 세포질이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세포 형성,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꼭 그려보시고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가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가 2배,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은 염색 분체 2가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각각으로 분리가 되어 딸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복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양파 뿌리 끝에는 체세포 분열이 나타나는 생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의의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양파와 같은 우린 다세포 생물이죠.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장을 하고요.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체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새살이 돋는다고 하죠. 분열 전과 처음에 질문이었죠. 분열 중인 세포의 차이점은, 분열 전의 세포는 핵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염색체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냥 실타래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열 중인 세포는 핵이 안 보이죠. 잠시 사라졌다가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생식세포와 체세포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생식세포 형성의 과정의 특징을 염색체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 나타나 있는 난자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네요. 생식세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 우리가 흔히 감수분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상 보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럼 아빠와 엄마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태어난 나는 염색체가 92개일까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DNA가 복제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결합한 상태로 가운데로 이동한 뒤 분리되어 2개의 딸 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때는 염색체가 복제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4개의 딸 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빠의 정자에서 23개, 엄마의 난자에서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으므로 나는 염색체가 부모와 같은 46개로 유지됩니다. 자, 생식과 생식세포,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걸 우리는 생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정자와 난자와 같이 생식 과정에서 자손에게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걸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정자가 있죠. 감수분열이 조금 중요합니다. 강조를 했지만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2번 연속해서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분열에서는 복제가 되지만 복제 과정 없이 2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감수 1분열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상동염색체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죠. 염색체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딸세포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자, DNA가 복제가 되고 핵막이 사라지고 상동염색체가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결합한 상동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을 하고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양 끝으로 이동합니다.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이게 그냥 1분열입니다.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다시 분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염색체 하나에서 하나를 구성하는 게 두 개의 염색 분체라고 했잖아요. 이때 두 개가 각각 분리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4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죠. 염색체가 결합한 상태로 나타난다. 어떤 염색체냐면 상동염색체라고 하죠. 또한 체세포분열과 달리 감수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다음, 이게 1분열이었고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또 분리가 된다. 2분열이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하네요.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고요.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에 비해 절반이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냥 나의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 대한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내 몸 만드는 거기 때문에. 허나 감수 분열에서는 나의 청자와 나의 와이프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염색체가 반으로 줄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고 난자에서도 그대로 온다면 이 사람의 염색체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원래 사람이 46개였다면 92개가 되는 새로운 문물의 개체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라 23 만나서 46이 다시 돼야 된다는 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꼭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인데요.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 자,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자, 어찌됐든 이 달걀 하나가 나중에는 갑자기 병아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걸 우린 수정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는 수정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자와 난자의 각각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수정란은 만났기 때문에 체세포와 똑같은 46개가 만들어야 되죠. 난할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이야기를 한대요. 원래는 세포가 조금 커지고 분열하고 하는데 난할에서는 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분열만 일어납니다. 세포수가 늘어나게 되고 세포 가까이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왜? 크기가 커진 뒤에 분열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난할 이후에는 세포 분열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세포수가 증가하면 조직 혹은 기관을 형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발생이라는 단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발생 과정 설명했죠.